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실종됐던 9명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SBA 융자 대상이 시민권자로 제한되면서 만기 절벽에 놓인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각종 세제 혜택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을 상대로 한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 속에 생계 유지를 위해 혈장 체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시도한 11명이 이민 사기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어제 발생한 눈사태로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눈사태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캘리포니아 트로키 인근 캐슬피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레이크타호에서 북쪽으로 약 9.9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네바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총 15명 규모의 스키어 일행이 눈사태에 휩쓸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6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9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하며 구조대원이 수색 작업을 벌여 8명의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명의 실종자도 사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단일 눈사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콜로라도 눈사태 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에서는 매 겨울 평균 27명이 눈사태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 대부분 지역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시에라 네바다 고지대에는 폭설이 예보된 상태였습니다. 네바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스키 투어 업체가 이런 상황에서 고객을 오지로 데리고 간 것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방수포로 만든 임시대피소에 몸을 숨긴 뒤 무선 위치 신호기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조대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고 보고를 받았으며 주 당국은 악천 후 예보에도 여행이 진행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젯밤 강풍에 이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강타할 폭풍이 내일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강풍으로 나무를 쓰러뜨리고 도로 곳곳에 침수를 일으켰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른 새벽까지 많은 양의 비를 뿌린 폭풍은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는 내일 또 다른 폭풍이 도착해 해안과 밸리 지역에 0.25에서 0.5인치, 산간 지역에는 최대 1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발 5,000피트 이상 지역에는 추가로 수인치의 눈이 예보돼 그레이프바인 구간 5번 프리웨이와 카온패스 15번 도로 정상 부근에는 눈이 쌓여 도로 통제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내일 밤 10시까지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뉴욕시에서 최소 26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주말 또다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최대 15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한파와 폭설로 인한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주말 또다시 한파와 눈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19일 뉴욕시가 코드블루 경보 발령 이후 현재까지 폭설과 연속된 한파와 노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6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접근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 적설 가능성이 예보됐으며 뉴욕시에는 최대 6인치, 약 1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기상 모델에서는 뉴욕 일원의 최대 18인치, 약 45cm의 폭설 가능성도 언급됐으나 기상청의 최신 예보에는 심한 폭설보다 경미한 눈이 더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빙판이나 진눈깨비 가능성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위험이 커져 출근 및 통학길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온은 일요일 밤 최저 24도 전후 수준, 월요일 낮 기온은 약 30도 전후 수준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요일부터 월요일 초반 사이 연안에 저기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안가에 강풍이 불고 비가 올 경우 일부 지역이 침수 위험에 노출되며 내륙 폭설이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중소 비즈니스 업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SBA 융자 대상은 시민권자로 제한된 반면 각종 세제 혜택은 늘어나는 만큼 비즈니스 운용 전략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에서 열린 스몰 비즈니스 업주 대상 설명회. 인테리어 시공 관련을 주제로 했지만 정작 많은 질문들은 SBA 융자에 쏠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청의 SBA 융자 대상이 시민권자만 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된 데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이미 SBA 융자를 받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라면 당장 계약이 파기되거나 융자를 상환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융자 만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달 안에 서둘러 재융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추리티 데이시라는 게 다가오는 시점에는 SBA를 사용하시는 거의 좀 불가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다른 융자 프로그램의 컨벤셔널 론이나 비즈니스 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SBA 융자가 어렵다고 해도 비즈니스 실적만으로 상업용 융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소수계나 이민자 비즈니스를 돕는 비영리 대출 기관들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 가족이나 자녀를 활용해 양도와 증여를 검토할 수도 있는 만큼 법률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 대상은 강화되지만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공격적인 감세 정책으로 업주들이 받는 혜택의 폭은 더 넓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장비 비중이 높은 카워시나 무인 세탁소, 식당, 의료 클리닉 등의 경우 지금 시기를 잘 활용하면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샀을 때 우리가 장비나 설비,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두고 나눠서 하는 감가상각이라면 요거를 보너스 디프레션을 통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미국인 우선주의 그리고 기업 친화적 감세라는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이 다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신분 제약은 피하고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는 물론 시민권 등 합법 이민자들까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까지 상대로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프로젝트 파이어월이라는 이름의 H-1B 비자 프로그램 단속 강화 조치가 개시됐습니다. 기업이 숙련된 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H-1B 직원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민 변호사 업계에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는 기업이 H-1B 청원서와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 근무지 주소, 실제 고용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어월에는 장관 직권으로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해왔지만 새 조치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어도 고용주가 H-1B 비자 프로그램 관련법을 어겼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단속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반이 적발될 경우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체불 임금 징수, 벌금 부과, 일정 기간 동안 H-1B 프로그램 이용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계 유지를 위해 피를 뽑아 파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혈장 헌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200여 개의 혈장 채취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 약 20만 명이 혈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혈장 헌혈은 혈액을 빼낸 다음 기계를 통해 피를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해 혈장만 체혈하고 나머지는 다시 몸으로 주입하는 헌혈 방식을 말합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47억 달러로 2022년 이후 3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혈장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채취된 혈장은 약 6,250만 리터로 혈장 수출 규모만 연간 6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혈장은 지역별로 1회 30달러에서 70달러 수준으로 식품의약국 FDA 규정에 따라 2회까지 가능해 월 평균 400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헌혈센터는 4번 가면 20달러, 친구를 소개하면 50달러를 보너스로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료품, 주거비 상승, 임금 정체, 부채 상황 부담 등을 혈장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주로 혈청 판매는 저소득층이 많았다면 지금은 중산층까지 참여가 넓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헌혈센터가 주거 지역까지 확산된 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혈장은 면역 글로불린, 혈우병 치료제, 중증 화상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됩니다. 한편 과도한 혈장 채취는 피로,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소득층들의 건강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집권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중간 선거용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대통령은 관리상 취임 첫 해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집권 2년 차부터는 국정연설을 합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위원회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진 후 이민정책 개혁안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국정연설 참석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The two options that are in front of us in our House is to either attend with silent defiance or to not attend. 회의장에 아예 안 들어가는 의원들은 의사당 근처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 집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야유와 손팻말 항의 속에 대통령 연설을 끝까지 들어주는 관례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트럼프의 합동회의 연설 도중엔 민주당 엘 그린 의원이 항의하다 퇴장당했는데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국정연설은 현지 시각 오는 24일 황금 시간대인 밤 9시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됩니다. People are going to see and watch the State of the Unio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economy. We inherited a mess, and now we have prices way down. We have energy way down. 트럼프는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와 이민 정책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회의장 분위기가 살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시도한 이민 사기 사건이 연방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연방 대배심은 결혼 사기와 뇌물 공모 혐의로 11명을 기소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조선일보는 연방수사당국이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시도한 이민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결혼 사기와 뇌물 공모 혐의로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자들이 미국 이민 절차를 우회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시민권자를 모집해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에는 현역 군인과 전역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은 뉴욕을 비롯해 플로리다, 커네디컷, 네바다 등 여러 주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실제 부부처럼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해 이민 심사를 통과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은 3단계로 지급됐습니다. 먼저 미국인 배우자에게 성금을 지급하고 중국 국적자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한 뒤 2번째 금액을 지급했으며 이후 이혼이 완료되면 최종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시민권자가 위장 결혼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해 위장으로 결혼에 동의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형사 기소와 함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역시 추방과 향후 이민 혜택 박탈, 장기 입국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에 태극기와 함께 한국 반도체 인력을 채용한다는 게시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반도체 강국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탐났던 걸까요? 박석호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서 공유한 테슬라 코리아 채용 공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게시글엔 태극기 이모티콘이 16개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머스크는 또 다른 게시글에선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칩 디자인, 제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지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테슬라가 구상 중인 초대형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Chip production from our suppliers, it's still not enough. So I think we may have to do a Tesla Terafab. 자율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AI 칩의 안정적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23조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자체 생산을 위해 한국 인재를 영입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한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Three generations, they're going to be 1/27th, so 3% of their current size. I mean, North Korea won't need to invade; they could just walk across. 몇 년 전엔 남북의 경제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반도 위성 사진이 머스크의 SNS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첫 월드 투어를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표가 풀리자마자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공연이 열리는 도시의 숙소 검색량도 급증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10년째 BTS 팬인 살로메 씨. 오는 7월 프랑스 최대 규모 공연장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표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팬클럽 회원들만 가능한 사전 예매를 이용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팬클럽에 가입했습니다. Lors de la prévente, on a eu nos places assez facilement, on va dire, alors qu'il y avait 80 000 connectés. Et lors de la vente générale, il y avait 800 000 connectés.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예정된 80여 차례 공연 중 상당수가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됐습니다.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선 숙소 예약도 서둘러야 합니다. 공연 도시 숙소 검색량이 파리는 평소보다 약 590%, 런던은 약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e connais aussi des fans françaises qui ont même pensé à aller jusqu'en Corée pour assister au tout premier concert. L'investissement vraiment des fans montre à quel point c'est un comeback qui est très attendu. BTS를 비롯한 K-팝의 인기는 굿즈나 관련 상품 구매로 이어집니다.
Tous les amis qui écoutent la K-pop que j'ai, ils collectionnent parce que je veux supporter les groupes que j'aime. 영국 BBC와 미국 빌보드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은 공연 티켓과 굿즈 판매 등으로 BTS가 벌어들일 수익이 최소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번 BTS 투어가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파급력을 능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개장 초 강력했던 랠리보드가 막판에 잠시 혼조세로 꺾였다가 반등하며 초반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한 채 마감했는데요. 그럼에도 하락 반질하지 않고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한 장은 2주 만에 작동한 포모 현상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주택 착공과 빌딩 퍼밋은 각각 5개월과 9개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헤드라인 내구재 주문은 예상치보다 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근원 내구재 주문과 핵심 자본재는 모두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는데요. 다만 후반에 발표된 FOMC 회의록이 매파적 성격을 띠며 분위기를 가라앉히자 강해진 매도세 압박과 함께 혼조세로 밀렸다가 반등한 장으로 인해 다소 위기감이 조성됐습니다. 그럼에도 4주 만에 전 종목이 모두 동반 상승한 채 마감한 매그니피선 세븐이 막판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금요일 발표되는 4분기 GDP 속보치와 개인 소비 지출을 앞두고 이틀째 사자 쪽으로 기운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소금물 한 그릇은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강물은 소금을 품고도 여전히 맑게 흐릅니다. 괴로움의 무게 역시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찾아오는데 그 괴로움이 나를 삼키느냐 아니면 흔적 없이 녹아드느냐는 내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괴로움이 유독 짜게 느껴진다면 내 안의 물줄기를 강물처럼 조금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